자, 2023년 실시되는 용접기능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접기능사는 용접기능사 그리고 특수용접기능사 두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세 종류의 용접기능사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용접기능사요. 자, 피복 아크 용접을 하는 용접기능사가 있고요. 자, 특수용접기능사가 분할돼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기능사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기능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용접기능사는 제가 볼 땐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데, 자, 용접기능사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용접기능사는 시간이 2시간. 자, 도면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및 가스 절단이 있습니다. 자, 맞대기가 두 개가 있고요. 맞대기가 6T 하나, 9T 하나, 그리고 절단을 하고 T형 필렛 이음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접되는 포인트는 6T에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 9T에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 필렛 용접도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 세 포인트를 용접하는 게 피복 아크 용접 및 가스 절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지급된 재료와 별첨 도면에서 지시된 내용대로 과제명과 같이 용접하여야 합니다. 수험자가 작품을 제출한 후 채점을 위한 그라인더 가공은 시험위원회 지시를 받아 관리원이 하도록 합니다. 자, 관리원이 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전에는 수험자가 직접 그라인더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리원이 그라인더 작업은 하게 됩니다. 자, 용접 자세는요.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위보기 자세, 자, 아래 보기 F라고 표현되고요. 그죠? 수평 자세는 H, 그죠? 수직 자세는 V. 자, 위보기 자세는 오버헤드라고 O라고 표현되는데 공개 도면에 보면은 위보기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자세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9T에서 1개, 6T에서 1개 그렇게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용접 작업은요. 용접 작업. 작품을 제출한 후에는 재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서 작업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용접은 엔드탭 사용을 금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드탭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엔드탭 사용을 금한다. 그리고 피복 아크 용접의 경우 도면상 150mm 모두 실시하여야 된다. 우리가 보통 모재가 있으면요.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죠. 가접해서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는 요만큼의 길이가 150mm예요. 그리고 여기가 100mm짜리도 있고 125mm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0mm, 여기서 여기까지 150mm 완벽하게 용접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용접 전류, 전압 등 용접 작업에 필요한 모든 조정 사항은 수험자가 직접 결정하여 작업합니다. 자, 전류값 조절하는 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루트 간격, 루트 면, 자세별로 전류값이 좀 차이가 나니까 본인이 수험자 직접 결정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시험 장소에 설치된 가스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한 후 필렛 용접을 한다. 자, 가스 절단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LPG 플러스 O2예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절단 작업을 한 후 필렛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15분 안에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분이 지나면 오작 처리합니다. 그쵸? 자, 가스 절단 내용 한번 볼게요. 가스 절단 장치 또는 가스 집중 장치의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가스 누설 여부 확인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각각
각각의 압력 조정기 핸들을 조정하여 가스 절단 작업에 사용 가능한 적정 압력을 조절합니다. 점화 후 가스 불꽃을 조절하여 도면에 지시한 내용대로 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소화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각각의 호수 내부에 잔류가스를 배출시킨 후 절단 작업 전의 상태로 정리정돈까지는 일단 하셔야죠. 그렇죠? 자, 5번 가스 절단 작업 후 절단면 외관을 채점. 절단면 외관을 채점한단 말이에요. 채점하기 때문에 줄이나 그라인더 작업은 금한다. 그렇죠? 자, 가스 절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15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15분이 지났어. 그러면 오작 처리하고 본인이 작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렛 용접이요. 필렛 용접은 필렛 용접에서 용접선은 도면의 지시대로 용접할 수 있도록 모재를 고정한 후 용접 작업을 합니다. 자, 가용접은 도면의 시험편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mm까지 그러니까 용접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용접선 해야 하며 가접 길이는 100mm 이내로 10mm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mm 주어지는데 12.5mm 오는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2.5mm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필렛 용접에서 비드 폭과 비드 높이가 각각 요구되는 다리 길이는 마이너스 20에서 50% 범위에서 용접하여야 합니다. 자, 각장이라는 거, 각장.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8mm 에서 9mm까지 용접이 되면 유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유효하다. 요 거리가 4.8에서 9mm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1번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 필요 없고요. 자, 3번 볼까요? 3번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V용 가공을 위한 줄 가공, 그라인더 작업 허용합니다. 작업 전에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V용 홈 가공, 줄 가공이나 그라인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그라인더 가지고 가면 편하지요. 그렇죠? 자, 4번 용접 외관 채점 후 굴곡 시험을 하므로 굽힘 시험이죠. 굽힘 시험. 필렛은 파면 검사를 하고요. 용접부의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금한다. 용접 후에는 안 됩니다. 용접 후에는 줄이나 그라인더 가공 금합니다. 자, 복장 상태.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과 안전수칙, 준수 등도 시험 중에 채점함으로 철저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실격에 해당되는 거. 실격에 해당되는 거. 자, 중요한 거 기권입니다. 용접하다가 백이 너무 안 나와. 너무 많이 붙었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기권하는 경우에 기권을 하게 되면 포기 의사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날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 과정 중 한 개라도 불참한 경우. 자, 맞대기가 두 개가 있고요. 자, 필렛이 한 개가 있죠. 필렛은 절단을 해서 필렛 용접을 하는데 맞대기 중에서 하나만 했어요. 하나는 안 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대기 두 개하고 절단을 해서 필렛 용접까지 완벽하게 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하다가 아이 엉망이야, 안 할 거야, 그래서 한 개 과정이라도 불참한 경우는 기권이 되는 겁니다. 기권. 자, 실격은요. 1번 전 감독위원이 안전을 고려해 더 이상 가스 절단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작품. 감독관이 봤을 때 너무 좀 엉망이다 라고 했을 때 실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감독관들에 대한 본인들의 권한이에요. 가능합니다. 자, 2번 전 감독위원이 용접의 상태, 용락, 언더컷, 오버랩, 비드 상태, 구조상의 결함이 많다는 거죠. 용접 방법 등이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항목과 관련하여 용접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무 용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 실격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완성 작품이요. 미완성 작품. 한 개소라도 미용접된 경우,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 제법 많습니다. 시간 초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시간이에요. 2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내야 됩니다.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갖다가 감독관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가지 않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갖다가 제출하셔야 돼요. 자, 오작 처리되는 부분 볼게요. 오작 처리되는 거 1번 이면 받침을 사용했거나 이면 비드에 보강 용접을 한 작품. 자, 2번 외관 검사를 하기 전 비드 표면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한 작품. 자, 3번 용접 완료 후 시험편 및 비드에 해머링을 한 작품. 지급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 자, 요거 있죠? 지급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는 거. 뭐죠? CR봉이나 6023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접도 그래요. 가접도 7016으로 가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4번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작품 및 필렛 용접에서 도면에 지시된 용접 구간 내에 용접을 하지 않은 작품. 자, 도면에 표기된 상태로 가용접을 하지 않은 작품. 자, 6번 절단 작업 후 절단면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한 작품. 완성된 후에는 줄이나 그라인더를 대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가스 절단된 모재의 길이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벗어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거리가 250mm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르는데 요 거리가 반이니까 250의 반은 125mm잖아요. 125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벗어나면 필렛 용접을 해도 오작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자, 8번입니다. 필렛 용접부에서 각장 길이, 요구된 각장 길이. 자, 요구된 각장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4.8mm에서 9mm 안에 있으면은 오작 처리가 되지 않는 거고요. 벗어나면 자, 4.8mm보다 각장 길이가 작아요. 9mm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필렛 용접 파단 후 두 모재의 용입이 용접 길이의 50%가 되지 않는 작품. 자, 필렛 용접을 해서 눌러 보니까 용착 금속이 50%가 되지 않아요. 그럼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0번이요. 굴곡 시험에서 시험편의 개수가 50% 이상. 자, 시험편이 4개가 나오죠. 6T에서 2개, 9T에서 2개가 나오는데 여기 2개가 부러졌어. 안 돼요. 여기 2개 부러졌어. 안 돼. 여기 1개, 여기 1개 부러져도 안 돼요. 무조건 1개만 부러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클릭하거나 점수가 0점이 되지 않으면 합격이 가능한 거고요. 자, 1개까지 부러져도 괜찮아요. 1개. 근데 2개 부러지면
오작 처리되는 겁니다. 점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자, 11번이요. 용접 시 비드 내에서 전진법이나 후진법을 혼용?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뒤집어서 또 이렇게 용접을 해요. 안 돼요. 이쪽으로 용접했으면 같은 방향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용접을 하셨어. 그럼 이렇게 용접을 하셔야 돼요. 자, 상진법이나 하진법을 혼용했다. 수직 같은 경우에 수직. 여기서는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상진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진으로 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12번이요. 도면에서 제시된 모재와 규정된 각도를 10도를 초과해서 작업할 경우. 자, 수직 같은 경우는요. 그냥 0도로 맞추시면 돼요. 수평도 마찬가지예요. 수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90도 맞춰서 하세요. 각도 초과하지 않도록. 자, 13번. 맞대기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용접 시점 10mm, 종점 10mm를 제외한 모재 두께보다 낮은 경우. 자, 비드 높이는 높아야죠. 오버헤드 경우는 오버헤드는 기능사에서 없으니까. 그렇죠? 오버헤드 아닌 경우에 아래 보기 수직 수평 같은 경우에 비드 높이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14번 있습니다. 14번에 보면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5mm를 초과한 작품. 자, 비드 높이요. 5mm. 자, 원래는 판 두께의 2분의 1 정도 그 이상 되면 오작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5mm라고 나와 있는데, 자, 6T짜리는요. 6T짜리가 5mm 이상 올라오면 굉장히 높은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실 때 판 두께에 2분의 1 정도 되게끔 표면 비드 그리고 백비드도 2분의 1 정도 되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비드 높이는 5mm를 초과되면 오작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정도 표면 비드가 나오고 2분의 1 정도 백비드가 나오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자, 가스 절단 작업이요. 15분 초과하면 오작 처리합니다. 자, 16번이요. 맞대기 용접의 시험편, 시점, 이음부, 종점을 포함해서 불완전 용융부가 길이의 30mm를 초과하는 경우 30mm입니다. 30mm면 뭐죠? 30mm면 3cm. 3cm가 백이 나오지 않으면 오작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 할 때 좀 버벅대잖아요. 그리고 75mm쯤에 다시 시작할 때 버벅대죠. 가접할 때 버벅대죠. 그렇죠? 그러면 가접도 사실은 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이 나오고 양쪽 가접이 백이 나온 상태에서 연결할 때 약간 백이 안 나오는데 이 안 나오는 부분이 30mm 초과하면 오작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편 가공 외에 그라인더를 사용한 작품, 용접 시 시험편을 고정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면서 용접하는 작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 요 정도 재료 목록은 이렇게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제 내용을 보면 4가지입니다. 시험편 피복 아크 용접에서 9T. 자, 9T로 아유. 자, 용접 기능사는요, 4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번, 9T일 때 맞대기, 그쵸? 자세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서 1개. 자, 6T일 때요. 6T일 때, 자,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1개.
그렇죠? 가스 절단을 합니다. 가스 구티 모재를 가스 절단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250ml예요. 이게 250ml인데 125ml, 125ml 플러스 마이너스 2.5ml. 125ml 맞춰서 절단하는 작업하고 얘를 가져다가 T형 필렛 이음을 합니다. 자세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자세 중에 한 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용접하는 것은 3포인트가 용접이 되는 겁니다. 도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도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가번, 피복 아크 용접인데 구티,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 하세요. 근데 여기 주어진 걸 하는 겁니다. F가 주어졌으면 F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6T입니다. 6T인데 얘는 뭐 9T는 아래 보기, 6T는 수평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50ml짜리 철판이 주어지면 중간에 125mm 줄을 쳐서 당연히 정확하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5mm가 있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절단을 할 겁니다. 여기 절단을 쫙 절단을 하고 그리고 얘를 필렛 용접을 할 건데 요 양쪽 절단된 부분이 양쪽으로 가야 되고요. 용접되는 부분은 절단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m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mm, 또 들어가서 12.5m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mm예요. 12mm, 여기는 12.5mm. 그래서 실제로 용접하는 건 125mm를 용접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각장이 아까 4.8에서 9mm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자세는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중에 하나를 용접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하는 거죠. 자, 상세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자, 9T 모재가 150에 125짜리가 두 장이 주어집니다. 150에 125mm. 실제로 용접하는 부분은 요거죠. 아이고야. 또 이렇게 내려갔네. 많이 내려갔어요. 잠시만요. 상세 내용까지. 여기 있는 그 파일은 저희가 그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EPS 코리아에 드릴 테니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큐넷에 보면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9T. 우리가 용접은 여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용접을 할 거예요. 9T. 아래 보기로 해라. 근데 150mm를 용접하는 포인트고요. 가로는 125mm가 돼요. 그래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한 개. 자, 또 두 번째 6T입니다. 150mm 곱하기 125짜리가 두 장이 주어지는데 6T예요. 마찬가지로 맞대기를 합니다. 자, 자세,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한 개. 여기 용접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용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단을 합니다. 절단 125mm 잘라서 필렛 용접을 하는 거고요. 자, 필렛 용접. 자, 필렛 용접 도면에 보면 주어져 있어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12mm 해서 줄을 쫙 거주고, 자, 12.5mm 줄을 쫙 거줘서, 자, 여기 12mm, 12.5mm, 자, 125mm를 용접을 할 거고요. 자세는 F, V, H 중에 한 개. 그렇죠? 절단면이 이쪽으로 가게끔.
자, 절단은 9T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9T짜리 큰 관장을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V가 주어져 있는데 나는 H를 연습을 많이 했어. 수평 자세를. 그죠? 안 돼요. 도면에 주어진 자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